everyone, welcome to 탑스 Grammar.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탑스 문법.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Don't you worry anything.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스 문법은 4가지 섹션이 있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바로 Part 1, 구어체, Part 2, 문어체, Part 3, 구어체, Part 4, 문어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어체 반틈, 문어체 반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istening comprehension 공부할 때 단지 listening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표현들을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신다면 listening과 바로 탑스 구어체 문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또 이 첫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사용할 여러 가지 문법 용어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섹션별로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라고 나와 있죠. The best answer이란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지 4개 중에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한 답이 2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가장 적절한 정답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냐,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해석하면서 선택지 딱 보고 이게 답이야.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는 보지도 않고 넘어가시는데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하지 않는 멋진 방법은 바로 선택지부터 보라는 것이죠. 선택지부터 보게 되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포인트가 뭔지 보입니다. 이 A, B, C, D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 how냐, what이냐, which에버리냐, whatever이냐를 묻는 거구나. 그러면 의문사 부분 요거를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세운 후에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빈칸 would you like for the main course라고 나왔고 I can't decide every dish looks great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how와 what이 나오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될지라도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how가 아니라 what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how는 부사고 what은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부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다 갖춰진 문장에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고요.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장 뒤쪽에 주어가 없다든지 목적어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빈칸 뒤쪽을 본다는 거예요. For the main course라 그래서 주식으로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석한다면 how겠고,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석한다면 what이겠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you가 주어고, like가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what이 답이겠구나, 라는 B를 고를 수 있겠죠. ever이 붙으면 뭐뭐든지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드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므로 C와 D는 모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what밖에 될 수 없겠죠.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대명사냐 부사냐 구별하는 요런 유형, 요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대화체 유형이 바로 Part 1 유형이 됩니다. 사실은 요만큼만 봐도 정답이 B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라면 여기 I can't decide 결정 못하겠어요. 모든 요리가 맛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요 부분까지 해석하지 않으면 정답을 고를 수 없도록 선택지 A, B, C, D를 봤을 때 문법적으로 맞는 것을 2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문맥을 해석해서 문맥상 적절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자, 요런 파트 1 유형이 몇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art 1, Part 2 문제 각각 20문제, 그리고 Part 3 5문제, Part 4 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50문제를 주고 주어지는 시간은 25분입니다. 근데 답안지에 까맣게 마킹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
주어진 시간은 23분에서 24분이기 때문에 파트 1 20문제를 되도록이면 7분에서 늦어도 8분 안에 끊어주셔야 돼요. 7분에서 8분 안에 풀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음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거든요. 이 시간 관리하는 비법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어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역시 뭘 봅니까? 선택지를 보는데 isn't냐, doesn't냐, aren't냐, don't냐 라고 해서 비동사가 들어가냐, 두 동사가 들어가냐를 묻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연결될 때는 진행형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비동사 뒤에 ing가 오거나 아니면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오겠죠. 비동사 다음에 matter, doesn't matter, aren't matter, don't matter. 그럼 이건 이상하구나. 동사가 왔으니까 matter 중요하다는 동사죠? 중요하다는 동사죠? 그러면 B 아니면 D가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B와 D의 차이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 동사 일치. 주어가 단수라면 B가 답이 되겠고 복수라면 D가 답이 되겠죠? 요 정도 파악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Whether Mary and her roommate will join our club or not. 이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whether or not은 인지 아닌지란 뜻인데요. Mary와 Mary의 roommate가 우리 클럽에 가입할지, 우리 동아리에 가입할지 안 할지는 전혀 나에게는 관계없다. 이런 뜻이 돼야 되겠죠. 동명사 주어라든지 투부정사가 주어라든지 아니면 전이 주어일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oesn't matter, B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어체부에서 문어체 문법이 사실 좀 더 어렵고 좀 더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정답 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약 8분에서 9분 정도, 구어체에서는 7분에서 8분, 되도록이면 7분으로 끊어주시고요. 문어체 같은 경우는 8분에서 9분, 되도록이면 8분에 끊어주셔야지 나머지 10분을 가지고 Part 3와 Part 4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Part 3와 Part 4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보도록 하죠. 이렇게 주고는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 보이시죠? 아래반 Identify the option that contains an awkward expression or an error in grammar 이라고 해서 어색한, awkward한 표현이나 문법적인 error, 실수가 있는 거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같이 봅니다. Sarah is the best candidate for the election 이라고 해서 세라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후보자다 라고 했죠. I think no. She has little experience 라고 했고 Then you support the former mayor? No,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이라고 합니다. 답이 뭐죠? I think no가 아니라 I think not.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I think not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B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I think so, I think not과 같은 이런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을 알고 있다면 손쉽게 2초 만에 답을 고를 수 있겠지만 모른다면 고민하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 나오기도 하니까 listening comprehension 스크립트 같은 거 공부할 때 소리내서 한 10번씩 정도 읽어준다면 표현력과 문법 실력 그리고 듣기 실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경험이 거의 없다, little experience라고 했죠. Then you support the former mayor? 그럼 그전 시장님을 지지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라고 됐죠. 정답은 B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 Part 4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뭐가 틀렸는지 눈에 안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거 위주로 보냐면 일단 동사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동사 위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면 용례 위주로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Symbols are used to express feelings, wishes and things that can't see. Symbols combine to make new symbols. A mother and child can symbolize love. A hand and a hammer can say work. What would an eye and drops of water symbolize?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상징은 사용이 되는데요. 표현합니다. 감정이나 소망이나 어떤 상황인데 that can't see. 감정, 소망, 상황이 직접 목적하는 겁니까? That we can't see 라고 하거나
뭔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이것들은 목격이 되어지는 거니까 they can't be seen.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A네요. 직접 이것들이 보는 게 아니라 that we can't see 라고 하거나 또는 that can't be seen. 목격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징은요, combine to, 합해지는데 상징은 지가 더한다라고, 상징을 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심볼, 상징을 만든대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버지, A가 같이 있으면 그럼 뭐죠? symbolize love,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손과 또 뭐죠? 해머가 같이 있으면 미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눈과 방울, 물방울은 뭐를 나타낼까? 뭘 상징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파트포는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렸는지 이렇게 좀 확인해주는 그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섹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파트포는 20문제로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구어체의 짧은 대화문을 읽고 선택지를 고른 유형입니다. 파트2는 문어체로 문법 21번부터 40번에 해당되고요. 선택지 중에서 짧은 문어체의 글을 읽고 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파트3는 방금 보셨죠? 어색한 거 대화상에서 고르는 거고요. 그 파트4가 제일 어려운데 쭉 길게 된 걸 보고 어색한 걸 골라주는 그런 종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문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문법을 포기하느냐? 바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문법 실력,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문법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이 당연히 느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무조건 단순 암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해, 영어라는 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알고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겠죠. 문법 공부를 할 때 회화나 또 영작, 심지어는 독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은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세대별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능 세대하고 또 학력고사 세대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학력고사 세대는 그래도 영작이라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문법 포인트라든지 영작 같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문법을 공부했지만 수능 세대는 다릅니다. 그냥 독해력만 물어보지 주관식 문제도 없고 그래서 문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글 쓰는 것도 많이 어눌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문법 공부 꼭 필요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배점이 낮으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 이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아니요, 같이 가세요. 청취하면서 문법, 구어체 문법 공부하고 독해하면서 문어체 공부하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지 윈윈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문법은 예외도 많고 세부사항도 많아 외울 것이 많다. 물론 많긴 많습니다만 기본 틀은 바탕으로 조금씩 더해가고 또 이해의 과정을 거친다면 너무 암기가 많은 건 아닐 거예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예외가 되는 것만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예외되는 거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지금 다 외우고 가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끝나면 전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답 노트 옆에 챙겨두시고 수업하시면서 반복해서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탄탄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에 대한 어떤 비결, 시크릿, 요령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죠. 그냥 가지 말고 바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비결이 되는데요. 내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은 좀 정리할 게 적을 거고 잘 모르고 힘든 부분, 헷갈린 부분은 정리할 게 좀 많겠죠.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지를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자 이겁니다. 문법상 파악하는 거. 아까 제가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지 딱 보시면 조동사의 용례구나. had냐, used냐, could냐, might냐. 조동사니까 전체 해석을 통해서 답을 골라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조동사는요, 동사를 도와주는 존재로 다르고 다른 뉘앙스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어프로치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탭스의 출제 포인트를 좀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어떤 문법이나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그쵸? 탭스 점수 올리러 탭스가 이거구나 라는 걸 공부하러 오셨죠? 그럼 탭스에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주어 동사 수일치, 시제, 수동과 능동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오는 영역이니까 동사 위주로 먼저 보라 그럴 때 제가 동사 위주로 보시고 잘 안 보이면 용례로 보세요 이런 말 많이 드리는데 동사 위주로 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와 시제, 태 요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를 딱 할 때 뭐냐면 앞으로 문법 용어를 제가 많이 쓸 건데 그러니까 초급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문법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되게 경황을 했던 게 선생님 보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보호가 뭡니까? 주어 동사 보호 그러면서 보호가 뭐예요? 물어보던데 보호는 보충어입니다.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해요. complement가 보충하다, 채우다 라는 건데 she is, 그녀는 이다. 이렇게 끝나면 뭔지 좀 비어있죠. 이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보충어라는 거예요. she's pretty, 그녀는 이쁘다. 이 pretty가 바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보호란 말이 나오고 이래도 잘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뭔지 모르고 계속 넘어가면 계속 찜찜하게 쌓이기 마련이겠죠? 그 찜찜하게 쌓이는 거 이번 시간에 완전히 잡고 갑니다. 자, 일단은 단어와 구는 알아야 되겠죠? 명사, 명사구, 부사, 부사구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실 텐데 단어는 요거 하나가 단어예요. The black cat 이라고 관사와 명사를 다 합하고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까지 넣은 이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 water이 붙어 있지만 filled with water이라고 해서 물로 채워진이란 뜻에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뭔가를 꾸며주게 되겠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라 부르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단어 덩어리다 라는 뜻에서 형용사구를 씁니다. give만 쓰면 동사지만 up까지 붙이면 동사구가 되겠고 with만 쓰면 전치사지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까지 붙여주면 전치사구가 되는 것이죠. long만 쓰면은요 그냥 부사도 되겠고 경우에 따라 형용사도 되겠죠. 그죠? 근데 very long이 되면은 아주 긴 이란 뜻에서 경우에 따라 형용사도 구도 될 수 있겠고 또는 이게 부사로 쓰이면 부사구로도 또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면 구라고 보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 있고 절도 있어요. 이제 명사가 뭔지 명사구가 뭔지 이제는 구별을 한다. 그러면 명사절은 뭘까? 이건데 명사는 한 단어 딱이죠. 예를 들어 book. 명사구는 a new book. 이렇게 덩어리게 되는 게 명사구고 명사절은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그 안에 진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까지 다 갖춘 덩어리예요. What a book is. 이런 거 있죠. 자, what a book is라고 해서 book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what이 보호로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춰준 거. 이게 다 갖춰진 이 현체 전체가 다시 또 절을 이루어서 이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면 이거를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어더라고 하면 절이라고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가 와서 그 절을 이루게 되는데 그녀가 어리대요. 캐티드는 아주 용감하답니다. 이 주어고 동사고 보호로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죠? 이거를 뭐냐면 절이라고 부르고 이거 없어도 이 부분 없어도 캐티드는 용감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없어도 되는 걸 추가해줬기 때문에 이걸 바로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despite는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와서 이것이 전치사 구를 이렇게 전치사 구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없어도
테티드가 아주 용감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붙여줘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서 절을 이루고 전치사 되면 명사가 와서 구를 이루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구는 그냥 여러 가지 단어 덩어리고 절은 그 안에 이미 주어와 동사 보호로 완벽하게 뭔가 갖춰진 문장의 형태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과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오면 절이고요.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오면 문장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거를 연결하는 게 접속사죠. 이렇게 접속사 써버리면 얘는 그냥 문장이고 얘는 접속사까지 포함해서 절이 된다는 거예요. I was young이라고 그냥 쓰이면 문장입니다. 근데 when I was young이라고 그러면 절로 돼서 이 뒤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완벽하게 취하는 어떤 문장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들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parts of speech라고 해서 그 품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탭스 성적표 받으면 퍼센타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맞았으면 99.9% 또는 100%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렸는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parts of speech 품사별로 해서 뭐 85%다 60%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그 품사에 관한 거를 초점을 잡아서 문제를 냈는데 당신이 얼마를 맞췄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이거죠. 85%라고 나오면 85%를 맞춘 거고 60%라고 나오면 조금밖에 못 맞춘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명사는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사물, 개념의 이름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명사가 사람, 사물, 개념의 이름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My kids, 주어입니다. are Mr. Kim's sons. The kids. 그 애들은 김 선생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보호죠? 이런 것이 바로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명사 역할하는 거는요, 뭐냐면 동명사할 때도 동사는 동사인데 명사로 쓰이는 거, 명사란 말이 들어가고요. 부정사할 때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있습니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명사로 쓰인다는 거죠. 또 명사절. 이렇게 명사 역할하는 거는 전부 다 명사란 말이 들어가고 이런 존재들이 바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가 나온 거 먼저 보도록 하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일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거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건데 seeing이라는 동명사, 이게 주어로 나와 있고 believing이라는 동명사가 보호로 나와 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The key to success, 성공의 비결은 is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거다라는 보호인데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I don't know, 모르겠다. 무엇을? Where he lives,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명사절이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나와 있구나 알 수 있겠네요. 형용사는 또 어디 쓰느냐?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게 됩니다. 귀여운 아이 이런 식으로 cute baby가 맞겠고요. 나는 행복하다 할 때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할 때 happy가 되는데 뭐뭐하게 라고 우리나라 말에서 해석이 되지만 영어로는 보호면 무조건 형용사 아니면 명사밖에 안 돼요. 부사가 절대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ou look happy가 맞습니까? happy가 맞습니까?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해석이 돼도 happy가 맞다는 거. 그리고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석이 돼도 happy가 아니라 happy라는 형용사가 맞다는 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분사. 그러니까 분사는 ing, 현재 분사, 또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생각하시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형용사구, 형용사절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형용사 역할을 해서 보호가 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가 된 연어라고 할 때 cooked salmon이 되는데 과거 분사로 salmon을 꾸며주고 있고요. The ladder on the table은 전치사구인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였기 때문에 전치사구인데요.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 하죠?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역할상 따져주면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 있겠죠. The letter she wrote to him인데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네요. Sorry.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그에게 쓴 편지예요. 그녀가 쓴 편지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인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이렇게 생략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 갖춰진 문장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용사 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부사가 뭐냐? 그러니까 명사는 뭐가 꾸며준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보고요. 나머지 건 다 부사가 꾸민다 보시면 됩니다.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서 Luckily, 다행히도 we won the game.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쓸 수 있고요. 또 동사를 수식해서 he walked fast. 그는 빨리 걸었다. 그리고 형용사, 분사, 투부정사 별거 다 수식하죠. It was an extremely important event. 정말 중요한 행사였다. 또 we saw some completely ruined houses. 아주 완전히 파괴된 그런 집들을 봤다. completely ruined로 쓰이겠죠. We need to finish it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된다처럼 이렇게 finish 투부정사를 수식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별의별 걸 다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거를 꾸며줄 수 있느냐? 부사가 부사도 꾸며줄 수 있어서 He plays the piano really well처럼 really가 well을 꾸며주는 거고요. 또 전치사와 접속사를 수식을 할 수 있어서 He arrived immediately before him. 전치사구를 꾸며주고 있고 before he came이라는 접속사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녀가 왔다. 그가 오기 직전에 그녀가 왔다.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겠습니다. 부사는요. 어떤 것들이 부사냐? 부사구와 부사절이 있는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 겉보기에는 전치사구지만 역할은 명사로 꾸며준다면 형용사구고 다른 걸 꾸며주면 부사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이게 되면 I was surprised로 끝나도 완벽한데 when he proposed to me 그가 나에게 청혼했을 때란 말을 부가적으로 붙여줬죠. 이렇게 부가적으로 붙여주는 부분이 바로 부사절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품사란 뭔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이라 그러면요. 바로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가 되는 뼈대를 나타냅니다. 주어와 동사는 모든 문장에서 꼭 필요한데 명령문에서는 너한테 하는 명령이니까 안 써도 돼요. come, 와, go, study 이런 식으로 써도 다 너한테 하는 거니까 you go, you study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호와 목적어는 동사에 따라서 보충해줄 말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고 대상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목적어가 필요하고 이렇게 그 동사에 따라서 필요되어지는 그런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는 뭐가 주어가 될 수 있냐? 명사, 대명사도 명사죠?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다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I am happy. happy가 형용사로 보호고요. I'm a teacher. a teacher가 명사로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수식어구에는 형용사, 관사, 분사 등등등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도 문장 전체 구성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잘 봐야 될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요 네 가지 요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뼈대고 나머지는 그냥 살붙여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뼈대가 뭘까요? 주어하고 동사 찾아야 되겠죠. Counselor Barbara Griffin이니까 Barbara Griffin이라는 카운슬러. 그럼 Barbara Griffin이 주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Based the book on the ideas developed in her peer counseling programs, which began early this semester이라고 합니다. Barbara Griffin이 based the book, 그 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나머지는 뭡니까? 뭐를 기반으로 해서 on the idea. 어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라는 그러한 이 단서들이 더 나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꾸며주는 말이 또 붙었죠. 생겼는데 자기 자신의 동료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이번 학기 초에 시작됐다.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게 뼈대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잘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정보니까 빨리빨리 스키핑하면서 간다면 독해 속도도 키울 수 있고 또 문장을 보는 그러한 그 통찰력이나 이런 것도 키울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통찰력을 잘 키우게 된다면 문장의 뼈대를 잘 찾아서 좀 굵직굵직한 문법 문제들은 놓치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용어들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맛배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탭스 문법 정복을 해보도록 하죠. Okay? You did an excellent work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